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 참팟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또는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참팟 27회 특집,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조국 교수님이 또 한 번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와, 예, 계속 웃고 계십니다. 예, 조국 선생님은 제가 만날 때마다 조국은 싸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조국은 사랑하는 조국일 수도 있고. 졸지에 싸움꾼이 돼버렸네요. 예, 예. 우리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한상인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대 로스쿨인데 건대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예. 정폴라니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조희영 교육감님 오셔서 만나자마자 그냥 정폴라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별명은 정폴라니 정태인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조국 교수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지난번에 우리 조국 선생님 오셔가지고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이 이름은 유명했는데 이렇게 순위가 좀 낮았었거든요. 뭐 순위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5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50위. 그다음에 팟빵에서 50위까지, 아이튠즈에서 15위까지. 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씀? 예. 다음에는 조국 교수 출연할 때는 동영상을 같이 내보내요. 아, 그럼 10위 안에 올라가요. 다음에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보이는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연자가 동영상 누구냐에 때문에. 따라서 예. 이 보이는 팟캐스트를 하기도 하고. 예, 정폴라니 선생님 좋습니다. 네네. 조 선생님 뭐 지금 그 로스쿨 채점 기간인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채점하는데 오래 걸리시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데 무슨 일반 시험과 또 방학 때 달라가지고. 채점을 해요? 사법시험 존치 그 사건 때문에 학생 아하.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이제 수업 거부했고 예. 시험 거부했고 학사 일정을 거부했죠. 그 시험을 이제 봤어요. 그랬죠. 비상사태죠 지금 저희는. 예. 근데도 그런가요, 선생님? 네, 저도 오늘 시험 치고 이제 돌아가면은 바로 채점 착수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 오셔야 되는데. 아니 뭐 저야 뭐 하루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여러분 오늘 조국 선생님 두 번째 출연하시고 다음 주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또 2월 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까지 우리 참팟에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계속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뭐 본격적으로 오늘은 검찰개혁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검찰개혁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근데 요거는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폴라니 선생님도 계시니까 선생님 선곡인들 계속 갔다 오셨죠. 신영복 선생님. 예. 그때 너무 선생님도 슬프셨죠. 세상에 우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성공회대 진영종 선생님이 네. 그 소식을 듣자마자 50대 그 후반에 그 일종의 이제 중년 아저씨가 사람도 한 10명 있는데요. 갑자기 진 교수님이 예, 그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실 것 네. 같은 까만 얼굴의 사나이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눈물 확 터트리는 걸 뭐라 그러죠? 대승통곡을 하시는 거죠. 통곡을 하셔가지고 어찌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눈시를 적셨는데 정폴라니 선생님은 더더욱이나 많이 뵙고 강의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신영복 선생님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별로 없어요. 단 하나의 인연은 뭐냐면 제 차가 부쿠시도 쓰거든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겠다. 예. 그래서 이제 벼루와 붓을 사놓고 제가 한 번도 안 갔죠. 그 인연밖에 별로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도 안 가셨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저는 가고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그 성공회대 6층에 제 붓과 벼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대 세천년관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네. 왼쪽에 6층에 이제 교수교실에서 하는데 저는 한번 축구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계시다 그래서. 근데 뭐 여러 이제 뭐 하승창 이번에 정무부시장 되신 하승창 선생님도 계시고 신홍무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막 북구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차분하게 지금 북구실 쓸 때냐? 저는 조국은 싸우고 있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신홍무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거칠게는 하지 마. 그래서 저한테 그게 저의 주신 조언이에요. 앉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데 너무 거칠게는 하지 말아더라고. 부드럽게 하라고. 축구할 때 얘기지.
아니 축구도 거칠게 하지. 아니라 모든 데서. 당시에 이제 참여연대 활동 TV에 보면 참여연대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데 퍼포먼스가 너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사람을 너무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든지 나쁜 놈이어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게 굉장히 그렇죠. 평화롭고 예, 따뜻하신 분이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비슷하게 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울리면서 사람들로 숲을 만드는 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우리가 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또 살리려고 하는 건데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비판을 생각이 하는 거죠. 조국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많이 그렇죠. 슬프셨을 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프시다는 얘기 제가 예. 들었었는데 저는 사적으로 사실 뭐 배운 적도 없고 인연도 뭐 많지는 않은데 뭐 이제 신선생님 책을 다 본 사람이죠. 예. 뭐 몇 번 뵙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더 기분이 좀 안 좋다. 예. 좀 세상이 좀 좋으면 돌아가시더라도 조금 나았을 건데 이 뭐 박근혜 정권은 뭐 혼용무도 상태고 야권은 야권대로 그런 상태에서 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저승에서 참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국 예, 헌법학회에서 내는 학술 잡지로 그 헌법학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제호를 선생님께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예. 팔방에 예. 정말 글씨 보시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 이제 좋은 그 글씨를 학회지를 볼 때마다 그 제호를 예. 보면서 참 이 선생님의 뜻이 이 그 학술지 안에 들어있는 논문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예. 아니거든요, 사실은. 참 그 뭐 그러면서 시만 차용하고 예. 뜻은 차용하지 못한 예,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예. 사랑처럼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사랑이 결여돼 있는 모든 사람을 주권자로 만드는 게 헌법이어야 예. 되는데 그리고 예. 그게 이제 그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예.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논문들이 그런 게 아닌 논문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예. 좀 심사에서 속상해요. 탈락을 시켜야지. 예. 앞으로는 선생님 신영목 선생님의 그 이제 글씨체가 뭐 여럿이 함께체라도 하고 민체라도 하는데 예. 거기에 어긋나는 논문은 탈락해 시켜주시고요. 정폴라인 선생님. 예, 성공회대가 특히 요새 초상을 2번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김수영 선생님, 신영국 예. 선생님. 김수영 교수님, 신영목 선생님. 특히 신영국 선생님이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런 예. 여행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난 머리에서 어디까지 지금 내려갔을까? 눈쯤밖에 안 내려가고 가슴까지 일단 선생님 내려가야 확실히 되는데. 가슴까지 내려가 주셨어요. 선생님 뭐 지금 박근혜 정권 뭐 타도하자고 가슴에서 생각하고 머리는 아니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런 발언을 자제하실 가슴에서 텐데 팔로 가는 거죠. 가슴까지는 가셨는데 이제 발로 입장의 동일함과 발로 뛸라는데 이건 풀이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출연 많이 할게요. 예, 선생님 좋습니다. 발로 가시는 거는 아, 우리의 정말 신호 선생님 머리에서 입으로 내려오셨구나.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조국 선생님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도 신홍 선생님도 뭐 한때 조직 사건에 연루됐는데 우리 조국 선생님도 한때 조국을 사랑한 나머지 진짜 그러고 보니 예. 그 옛날 90년대 예. 초 80년 초에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그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예. 선생님이 써주신 글씨를 팔아서 그 글씨를 뭐 여러 개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옛날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실- 실제로 네. 그 글씨 보실 엄청 해줘가지고 네. 그걸로 네. 뭐 사람들이 뭐 10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으셔가 아직 안 한 상태죠. 예.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졌는데 각종 운동단체에 시민사회 운동단체에 다 이렇게 글씨를 예. 기부하시면 그걸 이렇게 팔아서 자금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조국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조국을 한참 사랑한 그때 90년대 이제 초반인데 신목 선생님 88년도에 가석방 되셔가지고 네, 네. 나오시자마자 가무르트 사색 책하고 글씨하고 네. 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그때는 때거든요. 조국 교수는 조국이 없다고 주장했던 때야. 인터넷이다라 했거든. 인터내셔널 말고 인터넷의 시대를 예견하신 거죠? 예, 예, 뭐 알만한 분은 압니다. 예, 찾아보시자고요, 여러분. 세계화가 벌써 아무튼 시작됐구나. 정말 조국과 민중을 사랑한 뜨거운 사람들은 한때 지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중앙정보부가 안기부가 활동하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럼 책상 밑에 책상 밑에 이렇게 안기부가 안 보는 데서 책도 읽고 그런 거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것은 좋은 사회가 오면 다시 한번 훈장으로
거듭날 경례를 생각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검찰이 안기부의 폭정을 못 막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내가 저기 나를 수사했던 검찰이 지금 총이에요. 오늘 뭐 2년 오늘 그 주제가 검찰이 그런 걸로 얘기를 나오네요. 해야겠네. 잠깐만. 치사하게 이러더라고. 야, 남 사내 새끼가 이게 부르라는 거지. 사내답게 안 해. 그런데 화끈하게 프레임로만 하면서 자기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차에서 그래요. 직접 수사 받았어요. 황교안 검사한테. 금융한 공안 구공안. 국가보안법의 저자. 그리고 조국 선생님도 어느 검사한테 수사 받으셨어요? 예전에. 저는 함귀용이라고 아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그 반국가 무슨 사법 무슨 위원 방송통신 네. 심의위원회 위원도 하면서 거기서 뭐 정부 비판하는 건 다 잘라버리고 그 이상한 전에 짓 하는 그 건 봐주고. 반국가 무슨 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박원순, 김근태 등을 반국가 사범 그 친일 인명 사전에 대응하는 그렇죠. 사전을 네.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서 위원장이 지금 누굽니까? 그 MBC 유명한 박문진 이사장 네. 고용주 알죠? 고용주와 함기용이 같이 그러니까. 있었죠. 그 저는 함기용 이분들이 검사로부터 또 재밌는 게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을 나란히 맡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놓고 둘 다 이건 의혹이니까 사실이라고는 안 할게요. 둘 다 자기가 복귀시킨 비리재단에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있어가지고 고용주 변호사님은 박문 이사장이면서 지금 고발도 당해있고 함기용 전 사분위원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 지역의 사학비리 이제 척결하는 교수님들이 고발한다고 막 조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의혹이 있다고. 대단한 검사 황교안 검사와 센 사람 안 차장님도 센 그런 사람들이죠. 경험 없어요? 저는 이제 2008년도 촛불 때 네. 이상호 검사님인데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상호 검사는 그래도 그렇게 예. 나쁜 그렇죠. 평은 안 받는데 어때요? 예, 뭐 이렇게 수갑은 풀어주더라고요. 그 조사받으러 갈 때 이제 종 선생님도 이거 많이 한 선생님 지적 많이 했잖아요. 피자 방어권이라는 게 그렇죠. 그 호송할 때야 수갑 채우고 포승줄 하는데 들어가면 풀어주지 않으면 방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워낙 줄이 네. 들어가지고요. 위축이 되죠. 근데 검사가 지가 기분 좋으면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게 저처럼 권리의식이 있는 사람도 풀어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말을 위축이 돼 못하는 있어요.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예. 네. 그런데 딱 검사가 우연히 본척하더니 아니 아직도 안 풀어줬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속으로는 참 좋으면서도 예씨 진직 봤으면서 30분 후에 풀어달라 그러네. 막 하고 요구하고 그랬죠 속으로. 근데 확실히 포승줄하고 수갑하고 풀어주면 그렇죠. 진술이 방어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되고 맞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바로 그 때문에 그 이제 그런 권리를 인격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 사실 방어권 이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뭐 취조 예. 뭐 신문이라 하더라도 대화거든요. 서로 똑같은 인간으로 서로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인격권 이전에 네. 저는 이제 포승줄을 묶인 상태에서 또 옛날에 수압까지 채웠는데 그 상태에서 신문한다는 자체가 저는 고문이라고 봐요. 그렇죠, 고문이죠. 직접 예. 안 때렸을 뿐이지 예. 그 상태를 이제 부작위에 의한 고문이죠. 내버려 둠으로써.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죠. 이렇게 예. 수갑 차고 있고 조금 잘못 움직이면 더 막 아프죠. 조이기도 하는 것 같고 포승줄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방어는커녕 그냥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한 조사할 때 또 우리 검찰 조사의 특징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다 일일이 천천히 물어보고 그 우리 계장님들은 이렇게 오딩 실력이 늦는지 완전 독수리 타법 천천히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옛날 일이 다 기억이 나요. 전화 통화 기록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네. 옛날 일이 다 기억이 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검찰제가 들어왔는데 예. 선생님 우리 사법감센터 소장님도 맡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2000년도부터 부소장님도 하셨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소장님도 하셨는데 참여연대 하면 뭐 다른 여러 활동도 유명하지만 사실 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내는 문제 있는 검찰 보고서는 검사들도 다 본다 하더라고요. 네. 예, 심지어는 이제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 명단이 빠져 있다고 자기 명단 넣어달라는 검사가 있었다고.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발표한 검사 명단에 문제 있는 검사 명단에 들어가는 건 출세가 보정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세 보장 명단인데 네. 자기가 나름 공안했는데 항공안했는데 자기가 빠져 있다고. 아니 섭하다. 근데 왜 참여연대 네. 후원금 안 내요?
또 진짜 이것은 우리 취소. 검찰이 그 박복이 시달리다 보니까 한겨레 법조실 기자가 맞을 정말로 겁니다. 정색하면서 하겠다고 서운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너들이요. 예, 넣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검찰 10대 과제도 발표하고, 근데 아예 조 선생님 전공도 형법이시고 검찰 엉망이잖아요. 지금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서부터 때려잡아야 될까요 이걸? 저도 이제 사법감시센터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운영위원부터 부소장, 소장 이렇게 쭉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완전히 다 이제 원위치 됐다라는 게 현 상태인데 이게 지금 그 사법감시센터가 만들어진 게 지금 벌써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만들었을 때 문제의식이 지금 도대체 하나도 뭐 이렇게 사라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의 상황이 그대로란 거죠. 요체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엄정성을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게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 자체가 너무 크다. 근데 그에 대한 통제가 없다. 그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 검찰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고 검찰이 그걸 지휘한다면 한국은 수사권도 있고 그 수사 지휘권도 있고 또 검찰 내부에 독자적인 수사 인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강한 권력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검사에게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휘합니다. 미국도. 근데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량이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는 거죠.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독일로 가보게 되면 독일의 경우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을 하지만 기소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혐의가 확정되게 되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일체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검찰을 만든 설계자들이 있다. 이 설계자 중에 한 명이 그 김기춘 전 의원 이런 분들일 건데 그 초기 그룹들 이분들이 전 세계 조사를 해서 전 세계에서 검찰 권력을 다 모았다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되고 이 막강한 권력을 그 옛날에는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사법 시험을 적게 뽑았으니까 그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여기로 뽑아와서 초고속 승진을 시키니까 옛날에는 검찰이 법원보다 더 힘이 셌던 거죠. 그래서 또 그 뒤로 검찰 뒤에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이 당시 권위주의 정권 체제 하에서 막강한 이제 디딤돌이 된 거죠. 그 뒤에 군부 독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정권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국가기관이 필요한데 저는 군부 대신에 검찰이 대신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군부 대신 검찰.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면 군부 독재는 끝났지만 일종의 검찰 독재. 우리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공화국은 좋은 표현이니까. 검찰 독재나 다름없다. 총칼로 잡아놓고 이럴 수는 끝났죠. 그렇죠. 예전처럼 군인이 지금 통치는 못하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법원 건물은 바로 옆에 검찰청 건물이 있고 높이가 똑같거나 검찰청 건물이 더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법관이 그 전유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집행하는 이런 체제가 돼버린 거죠. 상징적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법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높거나 더 똑같죠, 뭐 높이는 거의 똑같이 진짜는. 그래서 일부러 건물 높이를 거의 똑같이 하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중앙은 중앙대로 그러니까 지방대로. 법원이 그 법원이 삼층 구조잖아요. 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문외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최종 판단은 그다음에 최종에 보루는 법원이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법원 밑에 있어야죠. 근데 권위주의 정권 때 사고 방식이었죠. 그 당시에 그 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을 했다,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검사를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검사. 당시에 시민들이 검사하라 그랬어요. 왜?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실제. 사실 사법시험 합격하고 뭐 이러면은 영감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감님의 의미는 검사였죠.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바뀌게 된 게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의 서류를 집어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검찰 권력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줄이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검찰 자체의 권력이 아니라 그 검찰이 만든 조서의 효과를 좀 힘을 좀 떨어뜨린 정도가 되죠. 물론 그 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일종의 법원 개혁이었죠, 사실은. 근데 검찰 자체의 권력은 시도를 하다가 뭐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검찰의 권력 자체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가장 첫 번째 열받는 건 검찰이 재벌 대기업에게는 관대하거나 심지어 재벌 대기업 앞잡이 노릇을 한다. 삼성 엑스파일처럼. 두 번째 근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다. 기소 독점, 기소 남용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 막 집어넣고 공안 세력 돼가지고 심지어는 표현의 자유 행사는 막 집어넣고 재벌 대기업 총수나 권력자들은 봐주고 최근에 뭐 정윤회 사건 뭐 김무성 대표 뭐 따님 수원대 사학비리 사건 뭐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사하는 사건 하나도 뭐 집어넣는 거 못 봤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한상균 네. 위원장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사실- 이것을 어디서부터 근데 저희도 하도 검찰이 이제 그냥 개혁하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검찰 때려잡자 그래요. 근데 때려잡아지지가 않는 이유가 뭔지 단도직입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검찰을 없애버리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검찰을 없애버려.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 아예 영국처럼 그냥 개인이 계속 기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소가 아니라 아주 급진적 이제 근데 검찰이 또 단순하게 권력의 신여인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기억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때 검사들이 검세라는 이제 검세, 별명을 검세. 예, 예. 그러니까 이 자기들 뭔가 검찰 특유의 자기 이념이나 뭐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한테 덤비기도 하고 아 그때 대단했죠. 평검사와의 그렇죠. 대화에서 예. 이쯤하면 막가자는 것이죠라는 명언이 나왔잖아요. 그때. 사실 예. 그때 그 이제 군부 독재 때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이야기 드는 그 중정이었죠, 그죠? 중앙정보부 이런 권력들이 그 이제 바로 국민들을 위해 군림을 했었는데 군부 독재가 물러나면서 이제 그 중앙정보부의 권한도 조금 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빈 권력의 공간을 검찰이 차지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그냥 우리나라 그 법 집행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러면서 우리 아무도 역사로 통제하지 보면 못하는 거죠. 군부와 안기부를 물리치고 예. 이렇게 과도기 단계에서 어쨌든 근데 사회 질서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네. 검경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그 빈틈에 너무 성장해가지고 네. 오히려 영화 내부자들 보면 심지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청와대가 주인이냐 검찰이 주인이냐 검찰이 청와대하고도 거래도 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잖아요. 영화 내부자들 선생님 보셨어요? 네, 예, 예. 어떠셨어요? 그 감독판 보셨어요? 일반판 보셨어요? 일반판 봤는데요. 감독판 보셔야 돼요. 감독판. 알겠습니다. 지금 미성년자가 관람불가 영화로 1,000만 돌파했나요? 거의 1,000만. 최초로 1,000만 돌파를. 국민들이 이거 보고 베테랑보다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베테랑은 선악구도가 의외로 단순한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독판은 더더욱이나 마지막에 다시 그 악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듯한 그 장면이 추가되어 있어요. 스포일러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평론에 예. 그 감독판과 일반판의 차이는 이미 기사에 다 뒷부분이 좀 다르다는 다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 사법검시 할 때 센터 할 때 이런 네. 그 얘기 했었던데 한국 검찰은 약간 준정당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표현 예, 정말 딱 이해가 되네 무슨 말인지. 준정당이라고 예. 하기엔 우리가 정태인 선생님 말씀하신 거 관련이 있는데 이제 권력의 하위 파트너죠. 네. 권력 기구이기도 한데 그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아주 엘리트들이죠. 예. 그리고 충성도가 높고 조직 질서가 매우 높은데 독자적인 그 조직 보존의 논리가 있고 또 이념이 있습니다. 그의 기초에서 기존의 정당, 집권당이건 기존의 뭐 또 야당이든 간에 그 싸우기도 하고 거래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조차도 검찰을 쥐지 못했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힘 자체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뭉쳐서 그 검찰 조직을 건드린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 간에 싸울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죠. 그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일부는 했지만 일부는 타협도 해서 예컨대 천정배 장관 때는 검사장 자리를 막 늘려줍니다. 열 몇 개 정도 늘려줬던 걸로 기억이 나던데요. 차관급 검사장을 늘려줌으로써 그 이렇게
그 해바라기 성향의 검찰들에게 자리를 쭉 보장해 준 거예요.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듬어 거죠. 이거 쓰다듬어 준 거고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검사장은 차관급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A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A 부서에는 장관이 있고 차관이 많아야 둘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검찰은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 밑에 있는 사람이 검사장인데 검찰이라는 조직의 차관급이 지금 한 20명 되나? 잊어먹었다 지금. 아니 검사장이 50명 네, 50명 그죠, 그죠, 그죠. 50명 말씀하세요. 공부를 했거든요. 50명 넘었거든요. 50명이 넘고 다 그 관용차가 지급이 되고 예, 차관급 예산까지 제보를 지급이 돼서 합니다. 예산 낭비 심하다고. 근데 그게 제가 한번 늘어난 게 제가 있었어요. 그 갑자기 수명이 왕창 늘어난 예, 게 그러니까, 그때가 예, 예.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때 많이 사실은. 늘려졌군요. 그걸 확 늘려납니다. 예. 근데 그게 그때는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해서 검찰을 좀 이렇게 우리 편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자신의 파트너였던 정권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사자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칼을 뒤로 돌려잡고 바로 사자를 찌르죠. 하이나처럼 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힘이 셀 때는 그 권력과 적극적으로 연합을 하고 권력이 약하다 그러면 바로 대받아치고요. 예. 또 하나 주의할 거는 한국의 검찰의 힘이 이제 왜 전 준정당 도입 정도인가 말씀드리면 검찰이 파견되는 정부 부처가 매우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 외에 국회에도 가 있습니다. 검찰이. 예.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에도 가 있습니다. 예. 저 국가 관련 여러 가지 기구에 검찰이 모두 파견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있죠. 물론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파견 안 받겠다 해놓고 또 받았죠.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네. 공약을 지키는 게 받아서 없어요. 이제 예. 그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가 가죠. 예. 인사도 개입되고. 근데 이게 역으로는 검찰의 핵심이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 정보가 역으로 검찰에 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검찰의 수뇌부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측근을 치는 일이 마지막 한 1년 차에 생길 수 있어요. 예상컨대 뭐 곧 생기지 않겠어요. 네. 언젠가 힘이 빠지면 정보를 다 줬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 정권 초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걸 다 노력해주고 그 대신 모든 정보를 다 취득했다가 지금 한국 검찰총장 캐비넷 안에 지금 현재 이명박 진박파 또는 친박파의 모든 정보가 다 있을 것이고 예. 적정 시기에 권력의 항배가 바뀔 것 같아 그러면 가장 자기가 지금 충성을 다했던 그 예. 사람들을 바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아주 유력한 문석인데 왜 김무성 대표가 그 보면 이렇게 청와대 막 치받기도 하고 때로는 네. 반발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꼬리를 얌전해졌죠. 심지어는 중국에서 심해 막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네. 개헌하겠다고 했으면 뭐 그게 큰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혼란이 발생해 국민한테 사과를 하던데 대통령께 개인에게 사과하는 긴급 심야 기자회견을 오랬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저희 분석은 청와대하고 검찰이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으로 흠이나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건 정치권에서도 파다하게 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무조건 꼬리를 내린다. 근데 이제 또 해석이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이제 그 실권이 잡히면 언젠가 이제 청와대로 향할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역사적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 항상 그랬었잖아요.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어느 반복되는데 정권이든 간에. 예. 그다음에 검찰이 너무 장난을 치고 너무 비대한 권력도 비대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음험하게 사용한다는 건데 이걸 이 둘 다를 축소하고 견제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 특별검사제로 항상 이야기한 게 있었고 기소권 남용 견제장치로 재정신청 있고 검찰 심사에 있고 몇 개는 도입됐죠. 우리가 일부 도입됐거나 대안으로는 선생님 한승희 소장님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서 제일 중심되는 권력기관이 검사장이거든요. 예. 이 검사장 직선제 같은 것들을 한번 도입해보자. 그렇죠. 검사장 직선제로 예.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검찰 권력의 가장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검사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음으로써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좀 순화시키고 그 국민들이 통제 안에 넣어보자. 예. 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전혀 통제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미국처럼 선거를 그렇죠. 일부 도입하자는 네. 게 있고 특별검사제도 상설은 안 됐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뭐 무슨 감찰관 뭐 이런 거. 예,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제도 검찰이니 뭐 기구 제도 특검이니 기구 특검이니 뭐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특별 검사라는 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되어서 그 이제
그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둬야 되거든요. 예. 이런 장치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 정권 들어와서 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윤의 대표적으로 그렇죠. 정윤의 사건. 예.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는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당일날 뭐 하셨는지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검찰 문제가 하나 제도의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제도와 있는데 사람, 예. 첫 번째 제도로 보게 되면 참여연대가 맨 처음에 주창을 해가지고 상설 특검은 아니지만 사안별 특검은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사안별 특검. 그래서 근데 사안별 특검을 해보다 보니까 사안별 특검이라는 게 이제 제도는 만들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안을 뭐 예컨대 뭐 그 상설 특검의 확대된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뭐 예. 고비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네. 고비처냐 그걸 공비처냐. 뭐 하자 말자. 예. 그건 뭐냐면 검찰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간단히 예. 얘기하면. 예. 일정 재산 등록 대상자 정도의 그 대상자 고위공직자. 정도의 고위공직자는 다른 데서 수사를 하는 거죠. 저 검찰 이분론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검찰을 두 개로 쪼개서 서로 간의 경쟁을 좀 예.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고 인사권자인 그 법무부 장관 즉 대통령이죠 사실은.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하게 하면 모든 게 보장되는 거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내려오고 이 검사장이 별단다고 그러는데 검사장 되기 예. 위해서 내부 경쟁은 뭐 말도 못한다. 작년에 검사장 인사에서 인사하고 난 뒤에 이제 검사장 인사 후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검찰 내부의 표현을 빌자면 검사장 7명을 날립니다. 아. 그걸 이제 생리빨 7개 뽑았다 이러더라고요. 아. 생리빨 7개 전부 뽑습니다. 다 표현들이 재밌네요. 네. 생리빨 일부 그래서 뽑았다. 영감 이유가 있습니다. 7명들을 7명의 아주 멀쩡한 사람들을 다 뽑아내서 다 옷을 벗게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 하면 청와대 민정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면 좀 청와대 부담되는 7개를 생리를 뽑았어요. 생리를 뽑고 탁 청와대 밀어넣어요. 민정수석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 장악을 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했어, 거기다가 이미.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쉬운 케이스도 그리고 보이고. 생리를 장악도 일부러 하고 뽑았어요. 자기 사람들 심기도 하고. 야. 그렇죠. 그런 걸 하게 되면 검찰 총장도 내에서는 날렸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우리 최동욱 총장님 어디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림 그리고 제가 있답니다. 총장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최동욱 총장님.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네. 저 얘기 좀 이제 너무 빗나갔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때 이게 통제를 아무도 안 받으니까 예.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눈치를 안 받으니까 음. 참여연대에서는 이 검사장 직선제를 하자. 예. 실제 미국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투표를 할 때 이제 시장 투표를 할 때 시장 용지가 있고 검사장 용지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서울지방 검사장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약간 정치꾼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눈치는 안 보죠. 네. 다음은 선거를 신경 쓰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관심 갖는 그 범죄는 확실하게 날립니다. 야.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도 협조도 하겠지만 예. 대통령의 말은 듣지 않아요. 예. 그 이제 검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선거에 나와 가지고 내가 검사장이 되면은 도둑놈은 없애겠습니다라고 시민들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검사장이 되면은 뇌물 받는 공무원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아가서 검사장이 되면은 당연히 그 뇌물 받는 공무원들 다 이거 처리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 검찰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이게 검사장 직선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개혁방이 나왔네요. 뭐 검찰 엉망이란 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알 테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해서 검찰을 좀 쪼개는 거,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정말 권력 핵심부를 수사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검사장은 직선제 또는 이제 검사장 직선제 아이디어는 사실 검찰총장 직선제 아이디어가도 맥은 닫아 있죠. 약간 그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죠. 직선 네. 선출되고 평가받는 권력으로 하자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소 독점 기소 남용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일부 도입이 됐잖아요. 일부. 재정 신청은 지금 이제 확대됐습니다만 예. 그게 효과에 있어서는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효과는 좀 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효과는 개혁 방안으로서는 예.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 나름 완비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예.
이 재정 신청을 확대한다고 현재 검찰 모습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수사권 독립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네. 않을까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네. 이게 경찰 수사권 독립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가 더 엉망이다, 돈 받아 먹는다, 온갖 비리가 있다 얘기 나오는데 또 뭐 고문을 한다. 예. 저는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도 사실 온갖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예. 저는 시민의 관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두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하고 해왔고 예. 또 양쪽 모두 부패가 있어 왔다라는 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둘이서 싸워서 누구에게 권력을 줄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시민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검찰에서 경찰로 주자 그러면 경찰 수사는 깨끗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걸 분명히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걸 이제 그럼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실 다 있는데요. 예. 그건 우리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빼더라도 현재 수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한 90%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면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를 먼저 합니다. 예. 하고 그게 송치가 검찰에 됩니다. 그럼 검찰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하면 그때 진행됩니다. 현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중요 사건은 검찰에서 독자 수사를 먼저 해요. 경찰 관계없이. 근데 그 수는 10% 이하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럼에 불구하고 이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진행하고 사후 감독을 검찰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사건들 요런 경우를 좀 정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10% 사건은 대중적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사건, 큰 사건들인데 통상의 사건 있잖아요. 뭐 절도, 사기, 뭐 폭행 예. 이런 문제까지도 검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반부터. 예.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은 경찰이 일단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하게 해주고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지금은 경찰에서 막 그 초반부터도 개입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기껏 수사하고 있는데 뭐 그냥 빼는 수사하지 거죠. 마. 그렇지 않으면 예, 보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경우. 송치해. 예,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바로 옮기라 그러고 예. 또 넘기라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검찰이란 권력을 두고 일부 권력을 경찰에게 떼어주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는 검사장 직선을 통해서 통제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고비처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10% 정도의 그렇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은 기존의 검찰을 파견받지만 고비처장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국회에서 뽑는 거죠. 예. 이런 식의 구도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검경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권력 분립이죠. 예, 일종의. 권력 분립도 네. 더 만들어 놓고 네. 더 상호 견제하게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경찰도 근데 경찰 수사 권력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죠. 한국 지금 경찰청 안에 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위원회가 원래는 경찰청장을 통제하게 돼 있는데 경찰위원회가 뭘 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있는지도 몰라요. 네, 많은 몰라요. 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위원회 힘이 아주 셉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그러니까. 사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태까지 이야기됐던 게 이 대검찰청에 있던 그 중수부 문제. 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중수부가 권력이 집중되는 그 이제 핵심 요처다 해가지고 그걸 없애자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 결국 없앴거든요. 부활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박근혜 유일하게 유일하게 지켰던 공약이죠. 이것마저도 파기했다고. 네. 예.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 뭐 철면피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면피 정권, 예, 예. 혼용무도한 정권에서 철면피 정권. 전역을 개의하지 않는다. 지난 그 대선 시기에 약속했던 것 본인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또는 못할 예. 것이고 아니 약속했던 거 신경- 이행 안 하는 건 또 그렇다 예, 치더라도 이행해 놓은 걸 또 되돌이키는 건 뭐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줬다 뺏는 더 나쁜 짓이죠. 그것이. 네. 예.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권력을 통제하겠다 이런 거죠. 자기들이 네, 네. 다 중수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틀어주겠다는 것이고 예. 중수부 부활 이름은 바꿨습니다만 부활의 신호가 작년에 우리 정태규 정 선생님의 그 수사 검사했던 황교안 총리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예. 부패 척결을 막 사정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다목적용 효과죠. 그러니까 군기 잡는 거죠 전체에게. 네. 까불지 마라. 정치권이든 공무원이건 또는 네. 시민단체 반대 세력이든 간에 예. 그걸 하려면 앞에서 나와서는 이제 그 칼잡이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칼잡이들을 자기가 통제해야 되죠.
중수부의 요체는 뭐냐면 중앙수사부의 핵심은 검찰총장 직속 부대 아닙니까? 어느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고 검찰총장이 뽑아서 딱 직속 부대를 만든 겁니다. 일종의 그 나치 친위대 같은 그런 조직이죠. 검찰총장 친위대고 검찰총장의 친위대란 말은 즉각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청와대의 친위대죠. 그러니까 그거 발표했을 때 뭐 시민단체가 뭐 겁날 거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뭐 탄압하면 버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여야 정치권은 반응이 쫄죠. 네. 안 그래도 박근혜가 최동욱 찍어내는 거 봐라 하면서 거기다 황교안까지 저렇게 선포를 하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낼 태세다 하면서 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당연히 행정부 대통령 견제 기능을 더 못하잖아요. 국회가 네. 지금도 안 되는데 더 못하게 되는. 그 효과를 통해서 네. 실제 검찰 입장에서 털기 시작하면 국회의원 본인이건 국회의원 가족이건 턴다. 보좌진이건 야. 털면 예.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한 사람이다. 예컨대 가족 네. 중에 털어서 장부 한번 털면 저는 100% 걸린다고 봅니다. 아. 우리나라 이제 기업 문화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 그 돈이 일부가 자기 형제 뭐 가족인 국회의원한테 갔다. 예. 그럼 바로 기소 사안입니다. 아니 뭐 안 가더라도 그런 혐의를 두고 수사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공표해버리는 거죠. 피의사실 공표. 네. 우리 준정당 심지어는 준 공작기관이잖아요. 그렇게 피의사실을 허위로도 공부 잘하고 실제로 공부 잘하고. 검찰 이야기 나오니까 정태인 선생님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 나할 말은 수사받은 내용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치사하게 네. 기소 내용하고 관계없는 걸 다 조사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거는 흘리잖아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답변을 안 하셨어야 돼. 아, 묵비권 행사를 안 했지. 나는 변호사도 들어와 있었는데 예, 예. 그거는 이제 근데 변호사가 뭐 하는 일은 없는데 그냥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다 대선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1분 1초 가다 저 돈이 들어간다 해서 들어오지 말라. 아, 아,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나야 뭐 뭐 조사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보기만 하면 바로 걸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벌벌 떨죠. 예. 벌벌 떨고요. 그러니까 장부를 다 예. 뒤지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비자금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전부 이제 아, 그러니까 바로 딴 거를 그러니까 개를 불러다가 다른 걸 잡죠. 예. 대부분 그렇죠. 예, 예. 바게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는 별건 사건 자기는, 수사 같은 게 검찰 권력이 확보되는 그 틀이거든요. 음. 뭐 그러니까 틀에서 문제 나는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결국 거죠, 뭐.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권력의 주가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거짓 정보, 과장 정보 흘리고 피살 공표하고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도 뭐 황당한 거 수사했었죠. 무슨 NLL 관련 국가기록물 관련 다 무죄 받았죠, 정태진 선생님. 근데 나는 그 아까 계속 엘리트라 그랬는데 예. 왜 엘리트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 이건 완전히 군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뭐 제 친구들이 다 검사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 하거나 그만뒀거나 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검사 칼잡이라는 검사들이 뭐 깡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깡패라거나 해서 막 양아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양아치 같았다. 아니 제 말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 아주 그냥 공부 잘했고 네. 아 옛날에 그렇게 제 말 그 모습이 이제 네. 변해 나가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들의 기본 특성은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요. 학교 네. 가면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건 국가 권력이면 그 조직의 보스한테 칭찬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그냥 누가 안 시켜도 알고 그에 대한 보상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부모님 같으면 뭐 박수를 쳐줬구나, 안아줬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의 즉 성과주의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러니까 범생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 범생이다가 물론 그중에 리더들은 또 뭐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죠. 하는데 네. 조직 전체로 봐서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다. 구성원 전체 평균적인 사람들은 그냥 아주 모범적이고 조직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위에서 잘못된 명령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글쎄 나 그게 신기하다니까. 이건 위에서 안 되는- 황탈만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안 되는 기소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네. 뭘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같은 선배가 아주 예외적인 게 윤검사 우리 윤석열 검사님 윤검사 저는 아주 멋쟁이 예, 지금 버티고 멋진 계시죠. 분인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검사님. 예, 제가 님자 붙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윤 검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사법 시험이 아주 늦게 됐어요. 예. 연수원 갔을 때 그 연수원 동기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 다 형형하면 이 사람은 나이로 봐서 절대 출세할 수는 없어요. 나이로 봐서는 네. 또 그때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사주고 네. 이렇게 사신 거죠. 즉 내가 검찰에 갔는데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검찰총장 한다 그건 안 된다. 예. 나로서는 여기서 검찰로 소신 갖고 살겠다는 마음을 애초부터 가지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쯤에 지금 이제 안대희 그 대법관이 출마하신지 않습니까? 이 가장 문제가 소년등과라 그럽니다. 그쪽 용어로. 소년등과 네, 소년등과란 말을 지금도 쓰는데 예. 소년등과가 뭐냐면 그 사법시험을 대학교 다닐 때 예. 합격한 걸 소년등과라 그래요. 3학년 때나 3학년 때. 그런데 소년등과를 하게 되면 이제 소년등과를 하고 연수원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 대학 들어올 때도 아주 우수했죠. 소년등과 했죠. 연수원 들어갔죠.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 완전히 그냥 그 공부 잘하는 엘리트의 모범적 길로 쫙 가기 때문에 제가 윤 검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탈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걸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생이들. 그러니까 선배나 위에 보스가 시키는 거는 충실히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배가 되기도 하죠. 그 보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예. 문제다. 그런 검찰 사람들이 개혁의 방편이 연수원이나 로스쿨 때 다 타락시켜야겠다. 이제 싹 인생경험을 많이 하게 만들고 농활 보내고 공활 보내고 비날 보내고 다른 경험을 하게 예, 해야 노점상 되죠. 활동하게 만들고 또 막 술도 먹이고 축구 시키고 막 NGO 가서 다 빡빡 끼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경험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아니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 검찰에 아니, 로스쿨 만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목적으로 그런 만든 게 얘기도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당연히. 검사가 되는 인생 경로를 한번 추적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착실한 범생이가 검찰에 입문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뭐 부장 검사 따라다니면서 룸살롱도 가고 또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타락된 문화도 접해요. 근데 그것 자체를 폭탄주 낮술을 아직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죠. 폭탄주 아직도 많이. 그것 먹고. 자체를 그들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바람직한 정말 검찰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 내려지는 어떤 규범들, 내부 규범들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에 순응하는 규범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준정당 조직이라는 게 군대를 대체했다는 것이 이게 들어온 순간 아까 그런 이제 엘리트 소년등과 사람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정치권과 연결돼 있는 또는 청와대 연결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조폭 문화 비슷한 그 폭탄주 문화를 이제 쥐고 있죠 위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려면 그게 동화가 돼야지만 한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재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은 사표 내게 돼 있습니다. 사표에서 나가고 최근에 뭐 저 이문정 검사 예. 이거 완전히 뭐 똑바로 날려버리는 거죠. 예. 윤석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이문정 검사님하고 박형철 검사 같은 경우도 예. 계속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박형철 검사님은 결국은 저기 우리 그 예.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이분은 결국 사표를 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문정 검사님하고 윤석열 검사님만 버티는 남아 거죠 계시고 지금. 일종의 이제 국민 검사들인 거죠 이분들이. 예. 아, 이게 전국적으로 계시는, 예. 저 이게 고민이 전국 좋은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예,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예. 이름을 밝히면 이 사람들이 불릭당하니까 안 돼. 안 밝히면 돼요. 안 돼. 지금 이미 이제 오픈된 우리 전문용어로 오픈된 언더에서 올라오신 윤석열 검사님하고 이문정 검사님 이미 많이 오픈되어 계신데 버렸으니까. 예. 이분들이 활약을 하려면 검찰은 인사가 핵심인데 예. 결국은 검찰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좀 공정하게 수사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인사 문제가 아까 제가 제도 문제와 함께 인사 문제, 인물 문제가 사람 문제가 있다는 게 인사 문제를 해야 되는데 권력에 충성해서 기소했는데 무죄 받아도 출세. 예.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어느 나라 인사제도가 그래요. 무죄 받았는데 그게 관계가 그러니까 성과가 없다면서요. 없는 무죄가 것도 돼도. 네, 아무 상관없어요. 무죄 받아도 칼제비 역할을 충실히 하면 승진을 시켜주거든요. 예. 그러면 원래는 이제 검사 역할은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뭔가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검찰 인사위원회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로 수사 따지면은 사람들 막 예. 승진하고. 회사로 따지면은 예. 어떤 사업을 기한해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다 날려버렸어. 예. 그런데도 승진시켜 준 거예요. 어려운 일 했으니까. 그렇죠. 정태 선생님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셨으니까. 그분 이거 노무현 여쭤봐야 정부는 되겠어요. 노무현 정부가 최대 실책 중에 하나가 검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 심지어는 개혁이 어려우면 장악이라도 했었는데 장악도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 네, 예. 소신이 많이 작용했다더라. 검찰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 개혁이 되는 거 아닌가?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네. 4대 권력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독립한다는 건데 네. 그 규제나 제압을 제대로 못하면은 4대 권력기관이 거꾸로 이제 칼을 그렇죠. 겨누게 되죠. 예를 들어서 네. 국정원 보고를 안 받으셨거든요. 예, 국정원. 국정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로 대통령하고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있어요. 네. 한 번은 이제 국정원이 뭐 우리 사업하면 국정원에서 뭐 보내요 보고서 만들어서 제가 클러스터 한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보고서가 대통령한테 가서 저한테 검토를 해보라 이러고 내려왔어요. 딱 중학교 수준 사진만 잔뜩 찍어놓은. 인데 그 파견 나와 있던 국정원 직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비서관한테 검토를 시켰다 바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긴 해요. 근데 보고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야당이죠. 딴 데 주는 거죠.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쪽으로 줘서 이쪽 보고서 중정의 보고가 글로 간 거예요. 전 노무현 대통령의 예.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예. 결벽증이죠. 결벽증보다도 이 4대 권력 기관이나 또는 당시의 야당이 자기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가 됐고 민주화가 됐는데 예, 87년에 예. 그래도 이제 선거로 직선도 됐고 민주화 됐는데 그래도 안기부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예. 새누리당이든 기본은 지키겠지. 예. 나는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 모든 것을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놓고 공작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4대 권력이라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을 말하는 네네. 거겠죠. 이것들을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자 이제 했는데 그렇지가 안 되는 않았다는 거죠. 거죠. 저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새누리당이 줄을 오히려 서고 포위를 한 거죠. 포위를 하고 줄을 서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네. 예. 그럼 저 사람이 날 치려나? 예. 그럴 바야 야당과 손잡아서 먼저 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게 약간 너무 권력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확 옷 벗게 하고 지금 아까 생리발 뽑듯이 생리발 뽑듯이 야. 확 옷 벗게 하고 괜찮은 사람들 대고 넣어서 저는 생각해요. 승진시켰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 잘하는 사람 김영삼 대통령. 아유. 군인들 옷 벗게 하는 거 배워야죠. 그거 배웠어야 그러니까 돼. 완전히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거나 나쁜 짓을. 근데 사람이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기에 제도적으로 뭘 바꾸면서 이게 대못을 받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제도적 대못이었습니다. 네. 법을 만들어 두면 역진이 안 일어난다. 전 제도적 대못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 대못이거든요. 인간 데모. 즉 근데 그 윤석열 검사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검사 같은 분들을 검사장으로 쫙 임명했다 합시다. 예. 그럼 그 사람들 끝까지 안 나갈 사람 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개입 안 한 거야. 개입 안 하고. 잘 알아서 하시라고 독자적으로. 대통령 한마디로 특징 중에 우리- 하나가 시스템 매니아였어요. 시스템. 그러니까 법률을 모조리 하셨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규율하게 한다는 건데 그게 단기간에 되지도 않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상식과 원칙이 없는 나라였던 거죠, 뭐. 아니 뭐 상식과 그건 원칙이 맞는데 없는 걸 지금- 상식과 원칙으로 바꾸려고 그렇죠. 하죠. 새누리도 그게 비슷하게 문제였죠. 했으면 공정 게임을 하죠. 예. 검찰도 그런 마음으로 했었으면 근데 검찰이 당장 풀어주니까 맞짱 뜨려고 했지 않습니까? 생방송에서. 예. 그러다 대통령 바뀌니까 바로 그냥 아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 용어지만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권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권도와 패도가 있으면 그걸 시행할 때가 있고 또 인도와 덕과 인을 대할 때가 있는데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은 다 자기일 것처럼 자기처럼 행동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때 그렇게 대들던 평검사들이 완전 꼬리를 말도 내잖아요. 안 되는 MB 박근혜 이 한마디도 하지 폐악인데 않고. 무슨 어느 검사가 항의 글을 하나 올렸더니 검찰 내부 게시판에 말도 안 되니까 예를 들면 PD 수첩을 왜 기소하냐 말도 안 됐더니 딱 2명이 댓글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끔 기자들이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검사가 이제 보여주는 이렇게 거죠. 잠깐 보여준 거죠. 봐라 이거 2명 댓글 달니까 2,000명이 넘는 조직에서 찍소리도 아무도 안 한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노 대통령은 받아준다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예. 이쪽은 말했다 그러면 날아가구나 싶으니까 입 딱 닫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은 그 방법, 그 문법과 논리에 따라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대못과 이 인간의 대못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령 좋은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 4대 권력기관 통제 못하면 국민도 망하고 정권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결국은.
검사장 네, 직선제는 누가 그러면은 후보가 되는 건가요?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법률가면 다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네. 검사장에 나가서 그 교육감 변호사 자격이 임명하다가 교육감 검찰총장 될 수 지명하다가 있겠네. 선거 그 교육자치관한 법률을 보면 후보자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수 경력 얼마 뭐 교육 경력 이런 것처럼 이제 검사장 직선제 한다면 되면 뭐 요건을 만들겠죠. 법조 경력이라든지 법조인이어야 되겠죠. 법학 교수님 또는 뭐 그분 중에 형법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아니 난 좀 전에 이세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연리도를 건너뛰는 게 검사장으로 아니 뭐 그건 모르겠는데 조국 검사장은 교수 좀 이 작아요. 검사장 그만뒀는데. 아니 근데 검찰총장 하면 되지. 아니 권도 패도 얘기할 때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야 권도 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다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다. 아니, 뭐 법무부 장관이 하시는 법무부 거죠. 장관. 정확히는 이제 법무부 장관. 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는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 정확히 하면 하면. 예. 아니면 민정수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갑자기 또 이상한 오늘 이상한 얘기를 준거하네 또. 자, 현존하는 민정수석은 차관급이에요. 네. 차관. 현존하는 인물들하고 아이고, 두야. 아마 초기쌤 날때 현존하는 인물들하고 삼국지 인물들하고 비교해서 페이스북 연재해가지고 선풍제 읽기 이끈 글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김 책으로도 작가님. 나오고 예, 예, 김 예. 작가님 예, 예. 그거 우리 조국 선생님도 거기 나오거든요. 뭘로 나와? 선생님이 제갈공명으로 나오나요? 조자룡이라. 조자룡. 아하. 그러니까 상국지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저기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이고 예. 우아하게 죽는 사람이 유비 조자룡하고 서서 저기- 중에 살해다 버리지 예. 스스로 어디 가서 살해다 버리지. hun칼 하나 구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창이지, 그분의 김 조자룡. 작가님의 책에 김재욱 작가. 예. 가장 김재욱 작가님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조자룡도 나오고 조국 교수님 나와요. 짝을 지어서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정말 그럴싸해요. 성씨가 같은. 아, 저는 다르죠. 다르지. 네. 아, 근데 아마 뭐 그분이 뭐 좋게 봐도 언제 그러니까 예, 예. 조자룡 헌칼 쓰듯 헌창 쓰듯처럼 조국 교수 검찰 쓰듯 잘 이런 나가다가 말 남아야 지금 돼. 잘 나가다가.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국회의원보다 법무부 장관이 낫다. 저는 조국은 싸우고 있다니까. 제 얘기 빼고 다시 돌아가자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검찰은 검사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검사의 한자는 물론 칼검자가 아닌데 네. 검사들은 자기를 다 칼검자의 검사로 자기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에서 검찰 선배들이 뭘 말할 때 비유를 할 때 칼검자 쓰는 네. 그 검사의 도덕 그런 뭐 옛날에 뭐 어떤 검사 칼 쓰는 검사 그러니까 나무목을 버리고 칼을 옆에다 예, 차구나. 예. 칼돌로 예.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정서적으로 공유를 갖고 가져 있어요. 근데 그 칼제비 검사인데 뭐 일본에 뭐 미야모토 무사시도 있고 또 닌자도 있고 뒤에서 칼 찌르는 자객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두 팔자에 칼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칼을 써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찌르니까. 그런데 이게 그 중에서 아까 그 정말 멋진 검사가 있고 멋진 칼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칼 쓰는 사람은 의사처럼 쓴다고 합니다. 칼을 이제 상처만 도려내고 최소한으로 도려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 찌르는 놈, 친구 때 나로 사시미 칼 쑤시는 놈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그렇게 막 쑤시는 거예요. 자경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또는 잘못 찌르기도 하고 예. 응한 사람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칼을 든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럼 칼을 든 사람들은 그 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칼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은 멋진 존재인가? 근데 윤석열 검사 저는 존경하는 분인데 딱 말이 난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아니,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그런 검사들이 그렇게 칼 쓰는 사람들이 쫙 들어서면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믿죠. 그렇죠. 저는 아까 제가 아니라 윤 검사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직선제가 된다면 네. 서울지방검사장 네.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선거도 나오시고. 예. 아니 그렇죠. 뭐 예. 칼을 물 흐르듯이 쓸 수 있는 그게 법이거든요. 예. 그 자연의 순리대로 그대로 정의 원칙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건데. 한자법이 물수에 갈 것자. 그렇죠. 물 흐르듯이 예, 예. 자연스럽게. 예, 검찰도 그렇게. 사실 그래야죠. 예. 누가 보기에도 남용하지 않고 무리수가 아니라 죄가 큰 사람들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칼을 쓰는. 예.
아, 예. 뭐 그 검찰 칼이 예. 활인도가 돼야 되겠죠. 사람을 그렇죠. 살리는 칼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예. 살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활법이냐 살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칼제비들이 예, 이게 사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 이제 칼법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검사들이 칼 쓰는 그 무인들이 예. 하는 얘기를 빌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조 선생님이랑 저번에 정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사자호를 토하고 오늘은 검찰 개혁으로 두 번째 사자호를 토했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뭐 직접적인 저번에 저희들의 그런 발언이 더 즐거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렇게 검찰 제도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정치인이 꼭 유능한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으면서도 검찰 같은 정말 중요한 조직, 국정 같은 중요한 조직을 제대로 개혁하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정치 참여하신 분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알면 그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시간 못지않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생각하고 선생님 채점하러 가셔야 돼서 오늘 한번 보내드리고 우리가 저희가 선생님 채점 끝나고 한 3월 달쯤에는 보이는 팟캐스트로 한 번만 더 와주시는 것으로 한 번 뭐 더 하죠. 예, 뭐. 그러니까 예, 너무 예. 바쁘시니까 새 학기쯤에 해서 선생님 오실 무슨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김에 뭐가 있을까? 뭐 시민 강연회 같은 것도 좋고요. 그 총선 오픈 앞두고 스튜디오 방식은 어때요? 선생님 제발 이거 좀 제발 사실 또. 이제 끝내드릴 때가 그 총선 앞두고 예. 우리 한 3월달 초쯤에 지금 시민단체들도 총선 시민연대 네, 크게 네. 만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악행 심판하자 뭐 옛날 같은 낙천 운동 아니어도 뭐 어쨌든 그런 중요한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조국 선생님 한번 강연에 이번 총선 앞둔 우리들이 뭐 할 일 뭐 이렇게 한번 하는 거로 하고 그때 팍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월쯤에 하시죠. 네, 3월쯤에 그러니까 이제 중순이나 뭐. 선거 구도 좀 잡히고 네, 예. 유권자들 전국적으로 운동 좀 할 때 네, 예. 용기를 좀 주십시오. 채점할 필요 없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한상희 선생님, 조국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 수고 많으신데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우리 정태인 선생님부터. 검찰 이야기하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아니 그 조사받은 얘기밖에 난 괴로웠어요. 그때 검사 조사받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예. 제가 고발인 조사 자주 받잖아요. 고발인 조사도 피고발인처럼 조사를 해요. 나도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너무 바뀌었다니까. 무섭게 그 전략이야, 딱딱하게 그게. 해요. 네. 그때 가면 안 돼. 그랬구나. 참고인과 피의자는 종이 한 장 차이에. 김태수 검사님 옛날에 있었잖아요. 무조건 모른다고 잡았대라 그러다가 올 수 있었지만. 예. 아, 난 변호사랑 같이 갔는데도 그랬다. 예. 선생님 또 멋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선생님 항상 오늘 정폴라인 선생님께서는 요 정도 마무리하신다고 하고요. 조국 선생님. 예. 검찰 개혁은 정말 묵은 과제입니다. 좀 네. 그 점에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할 건데 묵은 과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인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한상희 선생님. 그 흔히들 이제 검찰이 바로 써야 법이 바로 쓴다, 나라가 바로 쓴다 그러잖아요. 사실 정치가 바로 써야지 법이 바로 쓰고 법이 바로 써야 검찰이 바로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검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고 결국은 이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 낼 수 있느냐 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예, 있는데 정태인 네. 선생님. 지금 검사 중에서 여성들 비중이 커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좀 나아지지 않나요? 글쎄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네. 여성 검사장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학번으로 81학번이시네. 오.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수가 국가기구 빨리 중에서 82. 여성의 그 승진이 제일 늦은 그 조직 중에 하나죠. 아니 그래도 이제 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워낙 네. 저기 이제 첫 차관급 이제 나온 시험 겁니다. 합격자의 여성 비율이 크니까. 예. 근데 남녀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기보다는 아까 여성도 들어왔을 때 그 검찰 조직 문화에 순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문제로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물론 이문정 검사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 전혀 반대로 그 영화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어느 영화입니까? 여성 검사 드라마 영화에 나와서 예, 뭐 여성 검사 철저하게 조직에 충성하는 여성 검사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네, 뭐 이문정 검사님 같은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원래 법 집행에 예. 있어서는 성차는 어떻게 보면 여성 쪽이 좀 더 규범에 그 추종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는 게 그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권력이나 학연 이런 백 같은 거에 더 자유롭게 네네. 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죠. 뭐 어쨌든 네. 그게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걸 감히 생각해 보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네. 오늘 뭐 저희들 보통 요즘 기승전 박근혜 모든 것은 박근혜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때로는 맞지만 너무 과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승전 논리를 우리 제가 이제 경계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기승전 검찰 특히 그보다 더 크게 기승전 정치와 검찰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뭐 1000번 100만 번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희 총선 앞두고 정치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권력기관을 바로잡자라는 이 조국 선생님, 한상현 선생님, 정태근 선생님 호소 정말 설득했고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시간 한 10분가량 아주 길게 열심히 해주신 세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예. 봬요.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